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는 취미활동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열대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생물을 원래 좋아하기도 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또 자연과학자의 길도 걷게 되었는데 그러한 또 40 몇 년을 거친 그런 취미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다 계속 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 다시 또 제가 그 이 어항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64년생인데 아마 베이비 부모의 끝자락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 부모로서 또 제가 올해 은퇴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로서 은퇴자로서 보내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생각도 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항이 한 400리터 되는 어항을 가지고 있는데 어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어항을 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새 이렇게 물을 받아둔 것이고요. 염소가 날아가야 하니까 염소가 이제 그 물고기들한테 해가 되니까 하루 종일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묵혀둡니다. 그리고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거의 펄펄 끓을 때까지 물을 끓인 다음에 제가 그 물을 이제 그 받아두었던 큰 그 용량의 물에다 부어서 온도를 맞춥니다. 제가 대충 해보아서 이제 이 정도 넣으면 열대어가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춘 것이고요. 또한 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이끼를 닦아줍니다. 벽면에 그 이끼가 많이 자라 끼거든요. 그래서 잘라주고 또 우리 이렇게 또 그 많이 자라는 또 수초들이 너무 잘 자라서 어항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또 원하는 것들을 잘라서 제가 잠시 보여준 것처럼 사실 많이 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리저리 그 사이펀의 원리로 이제 물을 뽑아내는데 이리저리 밑에 깔려 있는 것들 썩은 것 먹은 물고기가 먹고 남겨놓은 것들 다 없애주고요. 또 받은 물들이 아깝잖아요. 이 물들이 또 물고기가 그 자란 물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또 정원에 이렇게 늘 받으면서 물을 이제 뽑아내면서 이렇게 제 정원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다육이 정원을 기르고 있는데 이런 물을 주면 그 식물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물 아끼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영양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저희 집 그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 꼭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물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반 사이에서 제가 물을 다 빼고요. 너무 많이 또 물을 갈면 또 그 물고기에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뽑고요. 이렇게 물을 뽑은 다음에 이제 온도를 맞춘 물을 펌프로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펌프가 있어 이렇게 물을 받으면 또 제가 물을 가는 또 한 10일에 한 번 하는 그런 또 과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물이 다 찼고요. 그리고 관리도 중요한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필터고요. 물을 걸러주면서 떠다니는 것들도 걸러주고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트레이트, 한국말로 아마 질산염인 것 같아요. 이런 성분들이 그 물고기들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주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탱크입니다. 그 물속에 있는 수초들이 그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것이 그 기포를 재는 것이고요. CO2가 나오는지 그 수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다 마치면 이제 그 물을 환수하는 과정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하루에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그 제가 먹이를 주는 것 같은데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얼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의 그런 먹이들을 얼려 놓은 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물고기에게 먹이를 몇 번에 걸쳐 주는 것인데 제가 기른 물고기들이 손에 주면 와서 이렇게 와서 잘 받아 먹더라고요. 물고기가 좀 열대어가 과거에 제가 기를 때 좀 아쉬웠던 것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접촉이 가능한데 물고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길러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접촉이 가능하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제가 밥을 주면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제가 만질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잠시 살짝 제가 만져줘도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아이들과 그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애완동물로서의 가치가 좀 저한테는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먹이 주면서
물고기들 살짝 만지면서 제가 교감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일상적인 관리를 떠나서 좀 잘 관찰해보면 또 특별한 일도 있는데, 지금 이 디스크러스라는 물고기거든요. 뭐 사람으로 치면 한 청소년 정도를 막 벗어나고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막 옆에 있는 수초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더 깨끗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좁듯이 그 깨끗이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마 새끼를 낳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새끼를 한 6마일 사가지고서 기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몸을 좀 떨면서 이런 것들이, 그 이 물고기를 제가 길러봤을 때 새끼를 알을 낳으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게 알을 낳을 때가 되어 가는 듯해서 제가 재빨리 이렇게 제가 방을 만들었습니다. 부화장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다른 물고기도 분리시켜 놔야니까 이렇게 격리된 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도 치고 다른 새끼들이 태어나면 보호할 수 있는 장을 또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뭐 며칠 바빴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열대어의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관심 생겨가지고 어항을 또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부화시킬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앞에 있는 것이 순놈인데 뒤에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암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2마리를 제가 다른 어항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베타라는 물고기인데, 그 투어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물고기여서 뭐 베트남에선가 이렇게 이 물고기를 뭐 길에서 싸움 시켜가지고 뭐 도박도 한다고 그런 것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이 물고기가 예쁘긴 한데 굉장히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는 싸워서 뭐 죽기까지 싸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자기들끼리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리시켜 놨는데, 이제 신혼해서 짝을 지을 때가 되면 이 순놈이 위에다가 거품으로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제가 이 안에서 암놈을 꺼내서 그 짝을 지을 생각으로 제가 그 짝이 된 놈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온 아이들이고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 새끼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가 여러분도 뭐 길러본들도 뭐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그만 어항에서 사람들이 기른 그런 물고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그 공기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한 방울씩 또 이렇게 그 산소를 공급받던데, 그래서 기르기도 쉽고 아주 신기한 그런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때가 되면 그 물방울로 이제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둘이 짝을 지어서 거품 붕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서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보길 원하는데, 또 그런 장면 되면 또 영상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를 보고 그 남인 다른 물고기인 줄 알고서 이렇게 공격적인 뭐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이 또 가장 또 뭐 보기엔 멋있으니까요. 보게 되는 그런 열대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또 다른 물고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제 은퇴자로서 집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 하면서 소일거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이 물고기가 예쁘기도 한데 들어가는 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관리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누군가의 손님끼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제가 하느님을 하느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인데, 제가 과학자로서 과학도로 살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믿기 참 어려웠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조그만 어항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손이 필요하잖아요. 뭐 먹이도 줘야 하고 물도 갈아줘야 하고 건강 상태도 살펴줘야 하고 여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세상사에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이 이 온땅에 가득 차 있고, 또 뭐 사람들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저희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 손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살아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저를 만났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자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그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들이 존재하나, 뭐 그런 질문들을 했고 또 의문을 가졌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불완전한 존재들,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인간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조화롭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있는 것은 아마 절대자의 손길이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게 기독교의 관점이거든요. 아마 성악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인성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그 나타나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마 기독교의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선한 약간의 증거들,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휴머니티, 인간성을 지며 살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는 또 물고기들 관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약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